네, 여러분, 은서타로입니다. 이번 리딩은 죽이고 싶은 그놈은 잘 살고 있을까? 라는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왼쪽부터 1, 2, 3, 4, 5번이고 카드 이미지를 보시고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카드 선택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의 죽이고 싶은 그놈에게 느끼는 감정의 정체는 포 오브 컵스로 솔직히 지쳐있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이제 이 완전히 끝난 이 관계,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기대도 없고 감흥도 없는데 다만 그 지친 감정을 쥐고 있는 스스로가 화가 나는 상태. 뭔가 그 사람과 좋은 관계도 아니었고 끝을 낸 것도 맞는데 왠지 모르게 내가 거절당했다는 기분, 외면당한 기분이 들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이제 완전히 감정이 사그라들어서 무심한 상태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놈이 나에게 남긴 진짜 영향은 그 이후로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약간의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을 수 있겠다. 너무 많은 걸 감추게 되었고, 조금 이게 맞냐 아니냐를 많이 따지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예전에는 여러분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이었고, 앞뒤가 비슷한 사람이었다면 요즘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워서 조금은 비밀스러운 이미지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어서 조금 더 성숙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카드인 파이브 펜타클, 내가 아직 못 놓고 있는 감정의 뿌리는 어, 뭔가 허기지고 괴로운 느낌이 있고 그 사람은 여전히 잘 지낼 것 같은데 나만 상처받은 것 같다. 그리고 나는 뭔가 대단한 걸 기대한 게 아니었는데 정서적으로 계속 허기지게 만들어졌고 혼자 남겨졌다는 감정이 있다. 외롭고 억울하고 그리고 저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나만 상처받았다는 느낌이 감정의 뿌리로 남아있다라고 보이고 이 감정을 내려놓기 위해 필요한 것은 Ten of Cup이라고 진짜 나를 가족처럼 받아줄 수 있는 편하게 감정을 꺼낼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 내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드러운 공간이 필요하고 진심으로 연결되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허기지게 만드는 관계 말고 나를 풍만하게 만드는 관계를 만나야 이 감정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이 감정을 얻게 되면 넘어서면 얻게 될 변화는 정말로 감정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 원망, 그리고 뭐 미련 같은 것들이 스스로 놓아질 것이다. 진짜 중요한 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지금 쓸데없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으면 진짜 자신이 필요한 것들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래 카드들을 보시면 그놈은 잘 살고 있을까?
그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에 대한 스프레드인데, 현재 그놈의 상태는 파이브 오브 펜타클로 여러분이 느꼈던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감정의 뿌리와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놈은 그저 잘 사는 것 같고 아무 고민이 없을 것 같고 나를 상처 입게 해놓고 다수를 상처 입혀놓고 본인은 잘 살고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들은 사실은 내면이 아주 그냥 허기져 있다. 그러니까 상대를 허기지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는 스스로가 이미 허기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자신이 허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을 그런 상황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허기져 있다. 감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그냥 개판이다. 외롭고 인정도 못 받고 속으로 텅 비었는데 티도 못 내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면 사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많은 관계가 있고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정작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식스 오브 펜타클이 나오는데, 자신이 좋은 사람이고 공정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라는 것에 굉장히 심취하고 있다. 자기가 베풀고 도와준다라는 것에 심취하고 있는데 진짜 감정은 없고 타인평가에 의존을 하는 삶입니다. 이기적인 친절이죠. 이렇게 줌으로써 그 사람도 나에게 뭔가를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죠. 자신의 이런 이미지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불안한 이유도 현실 감각이 없고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도 할 수가 없겠죠. 무엇이 자신에게 중요한지도 모르니까. 자신에게 어떤 게 도움이 필요한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혹시나 당신에게 떠올리는 것이 있을까? 근데 생각을 진짜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그 감정을 계속 억누르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자기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이전 스프레드로도 다 보이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썩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감정에서도 도망치기 때문에 당신에게 미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을 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앞으로 그놈의 인생 흐름도 4 오브 펜타클로 어떻게 똑같은 게 나왔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쓸데없이 지는 것을 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사람은 쓸데없는 것을 쥐고 있다. 쥐고만 있으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사실 이 쥐고 있는 것 중에 필요한 것을 내려놓아야 다른 것을 잡을 수 있는 건데, 얘는 애프터 타로로서 여기 어떻게 보면 사신이 등장을 한 모습이잖아요. 이 사신이 등장을 했으면 도망을 쳐야 하는데 이거를 뺏기기 싫어서, 이 자리를 뺏기기 싫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버릴 수 있는 것들은 버리고 중요한 것을 취사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다는 거죠. 불안해서 못 놓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은 이어져 나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진짜 중요한 걸 얻지 못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허기지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는 여러분의 생각이고 아래는 그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대한 리딩입니다. 위 카드부터 해석해 드리면 식스 오브 펜타클, 그놈에게 느끼는 여러분의 감정의 정체. 여러분은 늘 뭔가를 받는 척 했으면서도 받았고 약간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였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의 감정을 주지는 않았다. 은혜인 것처럼 나눠줬다. 유선적인 관계였다. 그렇게 느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놈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남긴 영향은, 여러분은 그놈이라는 존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조금 갈고 닦았을 수도 있겠다. 칭찬받으려고 했고, 버려지지 않으려고 했고, 그리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썼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더 몰두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건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자존감 패턴에 영향을 주고 있을 수도 있다. 왠지 회사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상사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등바등 지냈던 기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은 또 성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식스 오브 완제니까. 그래서 꼭 나쁜 영향만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했던 것들이 자양분으로 남아서 오히려 더 성장했다, 한층.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도 못 놓고 있는 감정은 힐 오브 포춘으로 뭔가 이 관계가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가기에 필요했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상사 관계로 더 생각을 하는 게 사회생활을 하려면 이런 관계도 적응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놈이 꼭 나쁘다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카드가 나온 게 아닐까. 그래서 더 쉽게 못 놓을 수도 있겠다. 어차피 내가 적응했어야 되는 관계였고, 내가 잘했어야 하는 관계였고, 인생 살면서 만날 법하는 관계였다라고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감정을 내려놓기 위해 필요한 것은 킹 오브 컵.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돼야 할 것이다. 그분에 대한 감정, 그놈에 대한 감정이 여러분이 자꾸 상사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회초년생으로서 성장통으로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일을 겪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이러한 감정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주도할 줄 알아야 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적정하게 가라앉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약간은 감정적에 있어서 조금 더 성숙하는 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어른이 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감정을 넘어서면 얻게 될 변화는 템퍼런스로 정제되는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깊이감이 생긴다. 더 이상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이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누군가에 잘 보이기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패턴을 찾아서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내가 주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이 다음 스프레드 그놈은 잘 살고 있을까에서 그놈의 현재 상태는 풍요롭고 괜찮아 보이지만 과연 그게 내면도 그럴지는 모르겠는 상태. 외형적으로는 근데 잘 지내고 있다. 그리고 능력도 있어 보이고 자본도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가장 집착하고 있는 것이 나인 오브 소즈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과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을 수 있고 누가 옆에 있어도 그놈은 자기 자신을 마주칠 용기가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외면은 괜찮아 보일 수 있어도 이렇게 감정적인 것들 그리고 밤에 있는 뭐 불면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좀 그런 감정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만큼 고통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특히 꿈속에서. 그래서 뭐 그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죄책감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공허함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고 현재 감정적으로 불안한 이유는 감정적으로 일단은 많은 게 포화 상태이기도 한데 일적으로도 많이 바쁜 분 같고 감정적으로도 되게 생각이 많은 사람 같다. 뭔가 많은 것을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도 인정 욕구를 불러일으켰던 게 아닐까. 어느 정도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생각이 너무 많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스타일, 그래서 남도 괴롭히는 스타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러분에 대해서 그놈이 떠오르는 것은 파이브 오브 컵, 후회, 상실, 죄책감, 미련, 그게 다시 잘해봐야지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여러분과 하는 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뭔가를 잘못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 같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데, 근데 이걸 뭔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든지 뭐,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얻은 것을 생각한다든지 그렇게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특히 감정적인 면에서 뭔가 외형적으로나 일적으로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 사람일 수 있는데, 감정적인 면에서는 많이 도태되는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사과를 하거나 뭐 여러분의 관계를 뭐 자양분으로 삼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후회를 하고 있다. 앞으로 그놈의 인생 흐름은 감정에 이끌린다. 감정적 위로에 집착하고 누구 하나 다 까딱하게 해주면 의존을 하고, 근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잘 지내는 척하고 그렇게 지낼 것 같다. 여러분이 없으니까 또 다른 흡혈귀라고 하죠. 감정 흡혈귀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다른 자기 위로해줄 사람 찾아다니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 오히려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성숙해질 거고,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배울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고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오히려 성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외형적으로나 일적으로는 모르겠으나 감정적으로 정말 미숙한 사람이라서 또 다른 흡혈할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놈도 편하게 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2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는 여러분들에 대한 내용이고 아래는 그놈에 대한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첫 번째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워 카드. 그놈에게 느끼는 감정의 정체가 타워 카드라는 것은 아주 알기 쉬운 카드로 보이는데, 그놈이 여러분의 감정 세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거의 이건 사건, 사고였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대하던 감정 신뢰 다 박살이 났다.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뭔가 분노, 뭐 미련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게 다가오고 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건 사건이고 사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고, 어떻게 저런 놈이 있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놈이 여러분에게 남긴 진짜 영향은 나이트 오브 완즈로 뭔가 충동적인 일을 많이 벌였던 사람인 것 같고, 감정적으로도 여러분을 들었다 놨다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거기에 여러분이 휩쓸릴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의 충동에 여러분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여러분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이 못 놓고 있는 감정의 뿌리가 파이브 오브 소즈라는 것은 뭔가 이게 기분이 나쁜 걸 떠나서 뭔가 졌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사건이었다. 씁쓸하고 뭔가 많은 걸 이긴 것 같다. 승패를 떠나서 뭔가 많이 잃어버렸다. 근데 허무한 거죠. 상대는 아무 그런 게 없어 보이는데 나만 뭔가 많은 걸 잃은 거고 패배 같고 진심을 다했는데 뭔가 남은 거 아무것도 없는 억울한 상태라고 보여지고, 이 감정을 놓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식스 오브 소즈다. 이제 여러분은 여기서 떠나야 한다. 만약에 아무래도 그놈은 뭐 하고 있을까라는 리딩이니까 그놈 곁에 있진 않으시겠지만, 그놈이 남겨둔 뭐에라도 있다면 떠나셔야 한다. 그 공간에 계시면 안 되고, 이 감정을 지금 극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충분하게 분리를 하셔야 되고, 이 감정이 전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떠나야 한다. 이게 감정이든 상황이든 간에 빨리 여기서 떠나오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을 넘어서면 얻게 될 변화는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는데, 이
상황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상대가 하는 만큼 나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냉정함을 약간 갖추시게 될 것 같다. 너무 약간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 같다.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이고, 이제 그놈의 근황을 보자면 그놈의 지금 상태는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멀쩡하고 이성적이면서 정리되어 있는 그런 걸로 보이고, 굉장히 감정을 아예 못 느끼는 사람인가? 라고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위에서. 그 정도로 차가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집착하는 것도 소즈 쪽으로 나왔는데, 뭔가 자기가 올바르다라는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 합리화 같은 것에 집착을 하는 것 같고, 그래도 내가 맞았지. 인정 못해. 내가 뭔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해. 뭔가 나르시시스트가 계속 생각이 나요. 이 리딩을 할 때마다. 인정 못해. 사과 못해. 내가 다 맞았어. 네가 틀렸어. 이렇게 집착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불안한 이유는 속이 전쟁터인 거죠. 마음이 계속 생각에 충돌하고 부딪히고, 그리고 사실은 자기도 자기 합리화하는 이면에 자기가 어느 정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자기 일단 합리화를 해야 되겠고,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겉으로는 차가운 척, 정리가 다 된 척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에 대해서 떠올리는 게 있다면, 그들도, 그놈도 여러분에 대해서 타워를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을 생각하면 큰 사건, 사고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된다. 뭔가 여러분에게 남은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감당 못할 사건이 있었다. 붕괴 포인트다. 그것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도 큰 포인트 지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좀 이겨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고, 똑같이 여러분과 함께 사건, 사고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도 고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은둔자 카드가 나왔거든요. 감정적으로 계속 고립된 채로 살아갈 가능성이 크고, 감정에 솔직해지지도 못할 거고, 자기가 뭐가 틀렸는지도 모를 거고, 계속 그렇게 파묻혀 지낼 것이다. 자기 합리화만 남은 인생이다.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한 채 살아갈 거다라는 마무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사건이었고, 여러분에게도 그 사람은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간 사람이 되어 있고, 다만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고립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겉으로 차가워 보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사람이 그 응당한 대가를 받았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스프레드는 여러분에 대한 스프레드고, 아래는 그놈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에 대한 스프레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카드부터 해석을 하도록 할 텐데요. 그놈에게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현재 감정의 정체는 스트렝스 카드로, 지금도 여러분은 감정을 조율하려고 하고 있다. 화나 슬픔, 실망까지도 조용히 꾹꾹 눌러 담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티고 있다 라고 나오고 있고, 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은 것은 내가 뭔가 착해서라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를 컨트롤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분노보다도 억누른 감정에 대한 무게, 그 힘이 어느 정도 빠졌을 거잖아요. 스스로의 감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들었던 힘이 지금 느끼는 감정의 무게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 놈이 여러분에게 남긴 진짜 영향은 에이드 원즈로, 그 놈이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왔고 빠르게 다가왔는데 그만큼 빠르게 멀어졌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흐름을 감당할 새도 없이 휩쓸렸다. 그래서 그 사람은 늘 갑작스럽고 그 속도에 맞춰서 여러분은 반응하는 데에만 급급했고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데는 조금 힘들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자기 감정대로 치고 들어오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챙기기에는 힘들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 속도에 맞추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감정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상대가 움직이는 대로 여러분 휘둘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약간 휘몰아친 폭풍 뒤에 남은 그런 이재민의 느낌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도 못 놓고 있는 감정에 뿌리는 스타카드로 그 사람에 걸었던 여러분의 희망과 헛된 꿈이다. 언젠가는 이 사람이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이 노력하는 만큼 이 사람이 보답을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믿음이 감정 한쪽 구석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이 바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과 좋았던 시간이 있어 라는 것으로 추억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남아있는 감정은 내가 여러분 스스로가 드렸던 그 정성이 아까운 거죠.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하는 내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정성을 다한 내가 아쉬운 거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는 정말 노력했고 그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면서도 내 감정을 억누르려고 노력을 했고 성숙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순간들이 사라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 관계를 놓쳤으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때의 나를 놓기 싫다 이런 감각이 있으신 것 같고, 이 감정을 내려놓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호함과 냉정함,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성급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조율을 잘 해서 헤쳐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확 끊어내야 되겠다. 마치 담배나 술을 끊듯이. 담배나 술도 조금씩 하면은 절대 못 끊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끊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뭔가 태도를 아예 바꿔버리시고 잘라내야 할 것을 그냥 확 잘라내버려야 한다. 조금 그 사람하고 적당히 지내는 건 괜찮지 않을까? 그게 그냥 아예 그냥 확 잘라내버리시라 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 감정을 넘어서면 얻게 될 변화는 오히려 힘드실 것 같아요. 이 감정을 정리하고 나면 보통은 시원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은 지금까지 들여온 감정의 그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힘드실 것 같다. 자책도 하실 수도 있고 내가 뭔가 너무 힘들게 했나? 왜 그렇게까지 했나? 정리를 했어야 하나? 또는 뭐 내가 그렇게까지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했었어야 했을까? 근데 언젠가는 정리가 될 것이다. 이 밤들, 이 후회와 자책이 지나가는 밤을 그냥 지켜나시고 그냥 지나시면 정리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그냥 잘라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정리가 언젠가는 될 건데 조금은 힘드실 수 있다. 그럼 그놈은 잘 살고 있는가를 한번 보면 그놈의 지금 상태는 자기 내면에 콱 틀어박히는 상태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그냥 배운 거 많은 사람 같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감정 삼키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 회피형일 수 있을 것 같은 게, 남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냥 카드로 봤을 때 되게 깔끔한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여러분만 고생한 것 같고 그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해요. 그러니까 회피형의 특징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올바른 사람으로 보이고 뭔가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저 사람 잘 지내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도 안정, 돈, 이미지 관리 이런 것들이거든요. 뭔가 진실된 어떤 것들보다 남들에게 보이는 사회적 성공, 남들에게 자기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느냐 이런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잘 보이느냐, 감정보다 외형이 중요하다, 좋은 사람 프레임에 갇힌 자기애,
근데 정작 자신이 어떤 것을 중요해 가지고 있는지, 진짜 자신의 강점은 뭔지,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뭔지는 모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신의 자원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외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은 오히려 모르고 있는 상태일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 감정적으로 불안한 이유도 더 월드 다 갖춰져 있다.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불안한 이유가 자기는 불안한 게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 있는 불안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신이 불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불안의 원인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엔 그 불안의 원인을 파헤쳐서 없애버려야 하는 건데, 이 사람은 그 초반 단계인 내가 불안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단계 자체도 가지 못한 겁니다. 이 사람은 뭔가 끝맺는 법을 모르고 자꾸 새로운 시작만 반복을 하는데, 왜냐하면 자기는 안전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불안하지도 않아요. 그냥 남들 봤을 때 좋은 사람이고 외형적으로도 완벽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만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불안하냐? 불안한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진짜 불안의 근원을. 근데 아무래도 자신이 내면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나 공포 이런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회피형 성향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 다음으로 이제 그놈의 인생의 흐름을 보면 그놈의 나에 대해서 떠올리는가를 보면 텐 오브 컵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약간 해피형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뭔가 아쉬운 게 안 보여요. 여러분이 그놈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놈은 그냥 좋았었지라고 해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하고 큰 사건이 있었고 뭐 싸웠고 이런 것도 모르겠고, 그냥 그 사람에겐 큰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냥 걔랑 좋았어, 재밌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좋았지, 추억이 있었지, 뭐 우리 정이 많았지. 근데 여러분의 감정은 없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감정에 휘둘렸고 후회하고 있는 걸 안다면, 여러분의 감정을 한 번이라도 이 사람이 귀 기울였다면 이렇게 그냥 좋았지라고 추억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약간의 죄책감을 느껴야 정상이 아닐까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진짜를 모른다. 여러분과도 관계를 나눈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대로 하다가 어떻게 스친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그놈의 인생의 흐름도 페이지 오브 소즈. 계속 누굴 관찰하고 방어적으로 산다. 자기 입장 지키고 차갑게 사람들한테 대하면서 자기 생각 안에 사람들을 가둘 것이다. 연결은 많은 척하지만 깊게 만나는 사람 없을 거고,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그 안에 진짜로 들어가는 사람 없을 거다. 계속해서 관계에 있어서 초보자적인 건데 겉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성숙한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모르는 사람일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하고도 여러분이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빨리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은 진심으로 그 사람한테 다가갔고 노력했고, 그리고 지금 아프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 아픈 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짝사랑 같은 관계, 뭔가 로맨틱한 그런 건 보이지 않지만 뭔가 짝사랑 같은, 그러니까 진짜를 모르는 게 여러분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를 알았다면 여러분의 소중함을 알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외면만 번지르르 한 사람에게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잘 자르셔야 한다. 그 사람은 근데 뭐 괴롭거나 이런 거는 잘 안 보여요. 근데 내면의 불안이 굉장히 많이 내재돼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언제 터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놈이 뭐 괴롭고 이런 건 안 보이지만서도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관계는 아니니까 빨리 자르고 잊어내시라라고 저는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5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는 여러분에 대한 스프레드, 아래는 그놈이 어떻게 지내느냐에 대한 그놈 스프레드로 봐주시면 되겠고, 첫 번째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여러분이 지금 그놈에게 느끼는 감정의 정체인데 더 월드 카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은 이 관계가 끝났다는 걸 알고 있고 뭔가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뭔가를 할 게 없다. 다시 시작하지 않을 걸 안다. 근데 뭔가 씁쓸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그냥 끝이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고 그놈이 여러분에게 남긴 진짜 영향은 페이지 오브 완즈로 그놈은 가볍게 그냥 찔렀다. 뭔가 열정적인 것 같았고 즉흥적이었고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울 수도 있겠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셨는데 그거는 그냥 적당한 흔들림이었다.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었다. 그렇게 보여지고 여러분이 못 놓고 있는 감정의 뿌리는 여러분 실제로는 그 사람은 그냥 시종 정도인데 여러분은 그 사람을 킹 정도로 생각을 했다. 왕 정도로 생각을 했고 그 사람을 뭔가 크고 나를 이끌어줄 사람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을 뭔가 좀 지도해주고 뭔가 이끌어주고 보듬어줄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팠다. 그 사람이 떠났을 때 또는 내가 떠났을 때 그 기준에서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못 놓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그분에게 그놈에게 가지고 있던 이상 때문에 못 놓는 거다. 근데 그놈 자체는 별거 아니었다라고 보이고요. 이 감정을 내려놓기 위해 필요한 것은 킹 펜타클이라고 여러분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을 찾으셔야 한다. 더 이상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진짜 가지고 있는 자원, 진짜의 여러분의 감정에 기반하셔야지 안정감 있는 것, 그리고 자존감 있는 스스로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감정을 넘어서면 파이브 오브 컵, 오히려 감정을 넘어서 얻게 될 변화가 후회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은 킹도 안 되는 시종을 킹이라고 생각한 것에 대한 후회일 수도 있고 지금 이 후회 자체도 마주하지 못하시는 거일 수 있다. 미련이 많으시다. 근데 그 사람은 절대 킹이 아니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여러분이 사람을 잘못 봤다는 것에 대한 후회를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편해지는 길이다. 때론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감정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래 스프레드 그놈은 잘 살고 있을까? 첫 번째 카드부터 해석을 하면 그놈의 지금 상태에는 갇혀있다. 주변이 막힌 건 아닌데 누군가가 풀어줄 그런 건데 자기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왠지 못할 것 같다. 감정도 막혀있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못 열고 있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있는데 안으로는 뭔가 많이 막혀있는 상태다. 지금 집착하는 것도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나는 잘 지내는데? 나는 다 좋은데? 나는 그냥 순수한데? 나는 행복한데? 이런 프레임에 매달리고 있고 진짜 감정보다도 자기가 잘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유지하는데 힘을 더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불안한 이유도 포 오브 완즈. 겉으로는 안정적인 척 하고 싶은데 그 안에는 실속 없는 연결이 있다. 깊지 않은 관계가 있고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지만 실제로는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불안하다. 왜 자기한테 없는 걸 쫓으면 더 불안해지고 우울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없는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새로운 안정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나는 괜찮고 난 안정되고 있어라는 것을 외면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더 불안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다음으로 나에 대해 떠올리는가 여러분에 대해 그놈이 떠올리는가 떠올리긴 합니다. 근데 뭐 그랬지 같이 미래를 꿈꿨지 이 정도의 감정인 거고 그냥 아 그런 애가 있었지 뭐 또 다른 애들 그런 애들을 사귈 수 있겠지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다. 그냥 그 정도다. 지나온 그냥 그런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잊혀질 정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보이고 앞으로 그놈 인생의 흐름은 그냥 뭐 가볍게 정처 없게 자유롭게 간다. 그러다가 사건 사고도 생겼다가 뭐 근데 그거에 대해 또 연연하지도 않고 그렇게 시작만 할 것이다. 좋게 말하면 자유로운 건데 사실은 안정적이지가 않은 거죠. 근데 뭐 신나는 척 하면서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관계를 끝내고 후회라는 감정으로 진입하면서 오히려 더 성장하실 거고 이 관계는 완전히 끝난 상태고요. 그놈은 그대로 그냥 자신의 내면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
속은 썩어가되 겉으론 안정적인 척, 밝은 척 하다가 시작만 하다가 새로운 관계 만들다가 사건 사고 겪다가 그렇게 죽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후회라는 감정을 마주하는데 일단 집중하시면 좋겠고, 여러분의 일생을 잘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사람보다 훨씬 좋은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5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